경제읽기 시간입니다. 러시아를 향한 세계 각국의 경제 제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와 발맞춰 대러시아 금융제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이 실시하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FDPR 적용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 집중 협상에 나설 방침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 박정우 명지대 학교 특임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러시아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서방 국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이제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대강 대치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미국의 해외 직접 제품 규제 있잖아요. FDPR에 일단 그 예외 국가에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빠르게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 예외 국가에서 빠진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호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미 자체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한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수립해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그 발표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제재 수단을 발표한 국가가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바로 이 FDPR에서 제외하는 것에서 당연히 빼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빠져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간단하게 FDPR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설명을 드리면 FDPR은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는 7개 분야에 57개 기술 분야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러시아를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에서 생산된 물건이 아닌 해외에서 생산된 물건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인데요. 그 이론은 어떤 형태냐면 미국이 제재를 하겠다는 그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외국에서 만든 물건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경우에 우리나라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미국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반도체라든가 우주 항공 기술, 그다음에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이 대거 항목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현장에서도 우리나라가 FDPR에서 제외되는 것에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것을 많이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 제재가 약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살짝 늦은 감이 있었다는 언급이셨는데 근데 지금 정부가 월요일이었죠. 그때 대러 금융제재에 동참하겠다. 스위프트도 배제하겠다. 이거 직접 밝혔거든요. 그래서 후속 조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요 국들과 비교를 하면은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하고 있었던 기조는 아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FDPR에서 제외되지 못했던 것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이제 이런 제재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어차피 제재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FDPR에서 배제하는 것을 이제 우리도 포함될 것 같아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러시아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비중은 0.6%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재 범위가 일반적인 소비재까지 넓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사실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모니터하는 과정에서 좀 판단이 좀 뒤로 미뤄진 것은 사실인데요. 일례로 휴대폰 같은 경우는 갤럭시 폰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어떤 국가의 시장 점유율이 15%에서 20%인 경우가 많은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갤럭시 폰의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입니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현대자동차의 공장이 있고요. 그 공장에서 생산된 우리 현대차가 러시아의 외제차 시장 점유율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비재 부분까지 제재가 만약에 넓어진다라고 했었을 땐 우리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 발짝 뒤에서 지켜봤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배제를 이제 밝혔으니까 그러면 지금 폰이나 자동차의 점유율이 높은 만큼 지금 결제가 막히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어떤 피해는 없을까요? 지금 그래서 그 기업 현장에 계신 분들과 코트라를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범위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유럽에 있는 많은 기업들과 민간 경제 주체들이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게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의 기업들과 개인들이 훨씬 더 피해 규모가 큰 상태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유럽은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라는 분위기가 우리 정부에게도 나름대로 제재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해야 되는 분위기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무역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달 무역 수지 역대 2월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석 달 만에 흑자로 또 돌아선 상황이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어떤 대외 악재들이 여전한 상황에서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사실 이 무역 통계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반영되기 전의 실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1월 산업 동향과 관련된 여러 통계를 보면 앞으로도 이렇게 무역 수지가 좋은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수출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원자재 수입에서 석유와 가스와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25% 수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작년 대비 거의 1.5배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 있어서 견실한 기조를 유지하기가 가장 어려운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실제 기업 현장에 계신 많은 CEO들도 직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 선행지수에 대한 여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개월 연속 경기 선행지수가 하방으로 다시 조정되고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의 경기 상황 그리고 수출 실적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내수 경제도 오미크론이 단기간에 지금 종식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확진자는 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수도 빨리 살아나지는 않아서 앞으로의 경기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월 무역 수지는 좀 더 나쁠 것으로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증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확실성이 고조되다 보니까 미국 증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는 어떤가요?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소폭 조정만 있는 수준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지기 전 수준인 2,700선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망하고 있는 기조가 더 많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서 러시아 의존도가 낮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상황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진행됐었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에도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특히 최근 전개되는 흐름을 봤었을 땐 푸틴 대통령도 물러설 기미가 보여지지 않은 상태고요. 우크라이나의 저항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서방 국가도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경우 직접적인 무기 지원까지 해가면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만약에 중기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역시 자원과 그다음에 곡물 수출의 그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거기에서 경기가 호전되는 병목을 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중장기 상황으로 이어졌을 때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여파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우리 3월에 봄이 오기 전에 꽃샘추위가 오잖아요. 그만큼 이번에 증시 변동성도 꽃샘추위에 그칠 거란 이런 전망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중장기적인 상황들이 좀 더 옅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에서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반대 의견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 스위프트를 배제했었을 때 특정 국가가 처한 경제적인 위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란 사태를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도 스위프트에 배제하면서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 기간인 2011년부터 2015년 기간을 살펴봤었을 때 원유 수출 그 비중이 50% 가까이 이란이 줄어들었고요. 그것 때문에 경제 규모 자체가 20% 가까이 급락한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에 비해서 러시아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스위프트의 배제를 통해서 러시아도 경제에 치명상을 입겠지만 러시아처럼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를 국제적인 교역망에서 금융망에서 배제했을 경우에는 상대 교역 파트너 국가인 서방 국가들 역시도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계속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찌 보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국제 유가 지금 다시 급등하고 있거든요. 국제 유가 배럴당 지금 $100를 돌파를 했습니다. 2014년 이후에 최고치인데
유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역시 유가가 우리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던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네. 이거를 어떻게든 잠재우기 위해서 IEA 회원국들이 석유 6천만 배럴을 이제 조기에 지금 풀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최근 각국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네. 가장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 큰 유가가 급등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우려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번 러시아 사태가 장기화됐었을 때는 서방 국가도 러시아 내부의 국민들도 민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이 전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분위기와 기조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기조 속에서 전쟁에 대해서 계속 우호적인 어떤 시각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유가의 흐름을 더욱더 누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아마 국제적인 협조 속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는 거는 거의 연쇄적인 반응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업률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좋지가 않거든요. 월가에서 나오는 분석은 이제 실업률, 물가 둘 다 오르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로 기억하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을 통한 그래서 NXC라고 예, 하는 맞습니다. 지주회사가 있는데요. 이 지주회사의 지분의 67% 가까이를 본인이 그리고 배우자가 한 29% 그리고 두 자녀분께서 한 1%한테는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100% 어떻게 보면 가족회사로 지주회사 형태를 운영은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이 지주회사에서 지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넥슨 재팬이라고 부르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그 넥슨 재팬도 대표적인 전문 경영인을 두고 오래전부터 게임 산업을 그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 발전을 해왔었고요. 예. 넥슨 재팬의 자회사 형태인 넥슨 코리아 역시도 일선의 경영 현장에서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본인은 오히려 넥슨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새로운 포석으로 넥슨이 어떻게 보면 디즈니를 꿈꿨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메가 히트한 영화인 어벤져스를 감독했던 루소 형제들을 찾아가서 비슷한 어떤 영화 캐릭터를 만들고 그걸 게임 산업과 연계해서 본격적인 캐릭터 사업들, 콘텐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투자도 최근 하고 있었던 게 최근의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넥슨의 신규 사업, 신규 투자에는 조금 발목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넥슨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아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안정 기조는 이어갈 것 같다는 분석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우 명지대학교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